안녕하세요? 편하게 라디오처럼 틀어놓고만 있어도 건강 지식이 저절로 스며들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신기한 채널 레몬백서입니다.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냥 흘려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어려운 건강 이야기를 마치 친구와 수다 떨듯 편안하게 들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드릴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히 들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년 경력 피부과 전문의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거칠어진 피부, 갈라지는 손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집에 하나씩은 다 있는 그 바세린에 이것 하나만 섞어서 바르면 화장품 회사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70대 환자분이 3개월 만에 20년 젊어진 손등을 되찾은 그 비밀 재료와 정확한 사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비싼 화장품을 안 사게 되거든요. 제가 30년 넘게 피부과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왜 우리 나이가 되면 피부가 이렇게 거칠어질까요? 비싼 화장품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겨울만 되면 손발이 갈라져서 잠을 못 자요 라는 말씀들이에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72세 김영숙 할머니셨는데 손등과 팔꿈치가 너무 거칠어서 외출할 때마다 긴 소매만 입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자들과 손을 잡고 다니기도 부끄럽다고 하시면서요. 선생님, 제가 젊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손톱만 봐도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손을 내밀기가 부끄러워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손을 빨리 빼고 싶어서 항상 조마조마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딸이 사다 준 비싼 핸드크림을 여러 개 써봐도 별 효과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한 개에 5만원, 10만원씩 하는 크림도 써봤는데 처음에는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다가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68세 박철수 할아버지셨는데 발뒤꿈치가 갈라져서 양말 신을 때마다 걸린다고 하셨어요. 아내가 온갖 발크림을 다 사줬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아요. 심할 때는 피가 나기도 해서 정말 고생이에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부인분 말씀으로는 밤에 잠자리에서 발뒤꿈치가 이불에 걸려서 잠을 설치신다고 하더라고요. 양말을 신고 자려고 해도 답답하고 벗고 자면 이불이 걸려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세 번째로 기억에 남는 분은 75세 이순자 할머니예요. 팔꿈치 피부 때문에 여름에도 긴 팔만 입으셨어요. 손자들이 할머니 팔이 왜 그래요? 하고 물어봐서 정말 민망했어요. 수영장에 가자고 해도 팔이 부끄러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피부가 이렇게 거칠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거울 보기도 싫어졌어요. 팔을 보면 마치 코끼리 피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팔은 꿈도 못 꿔요. 여름에 더우면서도 긴 팔 입고 다니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돈을 써가면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김 할머니는 백화점에서 파는 수입 화장품도 써보고 홈쇼핑에서 나오는 특효 크림도 사봤는데 처음 며칠은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가요 라고 하셨어요. 박 할아버지도 발 전용 크림, 각질 제거제, 심지어 조격기까지 샀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돈만 날렸어요 라고 하시면서 답답해 하셨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연고도 써보고 한의원에서 한약도 먹어봤는데 일시적으로만 좋아질 뿐이었어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분들께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모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 비밀은 바로 바세린에 이것 하나를 섞어서 사용하는 거였어요. 김 할머니는 3개월 만에 이제는 자신 있게 손을 내밀 수 있어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당당해졌어요 라고 하시고 박 할아버지는 2주 만에 양말 신을 때 더 이상 걸리지 않아요. 밤에도 푹 잘 수 있어요 라고 하시고
이 할머니는 한 달 만에 이제 반팔도 자신 있게 입을 수 있어요. 손자들과 수영장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비밀 재료가 뭔지 정말 궁금하시죠? 바로 여러분 집 냉장고에 하나씩은 다 있는 그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30년간 5만 명 환자분을 진료하며 확인한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나이가 되면 왜 피부가 이렇게 변하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시는데 정확한 원인을 알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피부 장벽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피부의 보호막이에요. 이 보호막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피부 안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의 나쁜 물질들이 피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 보호막이 튼튼해서 수분을 잘 보관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마치 지붕에 구멍이 난 집처럼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면서 각질층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28일마다 완전히 새로운 피부로 바뀌었는데 60대가 되면 40일, 70대가 되면 50일로 점점 늦어져요. 그러다 보니 죽은 각질이 제때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피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각질들이 쌓이면 피부가 거칠어 보이고 화장품의 흡수도 잘 안 되고 전체적으로 칙칙해 보이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피부의 pH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지기 쉬워져요. pH가 높아지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져요. 네 번째는 혈액순환이 저하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져요. 그러면 피부세포에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피부가 칙칙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들을 바로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 비싼 화장품을 써야 효과가 있다.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화장품 회사들이 만들어낸 마케팅 전략에 속으신 거예요. 물론 좋은 화장품들이 있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효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성분들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검증된 것들이에요. 바세린도 150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성분이지만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보습제 중 하나거든요. 두 번째 오해, 복잡한 성분일수록 좋다. 요즘 화장품들 보면 성분이 정말 복잡해요. 펩타이드, 히알루론산, 레티놀, 비타민C 등등 온갖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은 오히려 민감해진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여러 성분이 섞여 있을 때 어떤 성분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겼는지 찾기도 어려워요. 단순하고 검증된 성분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오해, 각질 제거는 피부에 나쁘다. 많은 분들이 각질 제거를 하면 피부가 얇아져서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너무 자주 하거나 너무 세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적절한 각질 제거는 오히려 피부 건강에 도움이 돼요. 쌓인 각질을 제거해야 새로운 피부 세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고 보습제의 흡수도 좋아져요. 네 번째 오해, 천연 성분은 무조건 안전하다.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일부 천연 성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성분이 천연인지 인공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검증됐고 안전한지예요. 다섯 번째 오해, 하루 종일 자주 발라야 한다. 보습제는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하루 종일 덧발라주는 게 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자주 바르면 피부가 의존성을 갖게 되어서 스스로 보습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비밀 재료가 뭔지 알려드릴까요? 정말 의외의 재료일 거예요.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이요? 하고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우연한 발견. 이 방법을 발견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몇 년 전에 제 어머니가 손등이 너무 거칠어서 고생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부엌에서 요리하시다가 올리브 오일이 손에 묻었대요. 그런데 그 부분만 유독 부드러워진 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민아, 이 올리브 오일이 피부에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바세린이랑 섞어서 발라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몇 주 지나니까 정말 손등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뭐지? 싶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 올리브 오일일까? 사실 올리브 오일은 오래전부터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예로부터 피부 관리에 사용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요리용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피부에 쓴다는 발상을 잘 못하죠. 올리브 오일에는 우리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특히 비타민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성분과 비슷한 것들도 들어있고요. 무엇보다 올리브 오일은 정말 순수한 천연 성분이에요. 요리에도 쓰는 거니까 피부에 발라도 안전하죠. 바세린과 만나면서 생긴 마법. 그런데 올리브 오일만 바르면 너무 기름져요. 흘러내리기도 하고 옷에 묻기도 하고 그래서 바세린과 섞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바세린은 수분을 잠궈주는 역할을 하고 올리브 오일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영양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보호막을 씌우는 것과 같은 효과죠. 또 하나 좋은 점은 올리브 오일이 바세린의 끈적거림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바세린만 바르면 좀 끈적거릴 수 있는데 올리브 오일과 섞으면 훨씬 부드럽고 발리기도 좋아져요.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제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기 시작하면서 정말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됐어요. 특히 김 할머니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게 정말 마법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비싼 화장품으로도 안 되던 게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되니까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으셨대요. 박 할아버지도 아내가 뭔 크림을 쓰냐고 물어봐서 올리브 오일이랑 바세린이라고 했더니 안 믿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모든 올리브 오일이 다 좋을까? 아니에요. 피부에 쓸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때는 조금 신경 써야 해요. 가장 좋은 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에요. 이게 가장 순수하고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마트에서 파는 것 중에서도 괜찮은 게 많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세요. 농약이나 이상한 첨가물이 없어서 피부에 더 안전해요. 병도 중요해요. 투명한 병보다는 어두운 병에 들어있는 걸 고르세요. 빛 때문에 올리브 오일이 상할 수 있거든요. 왜 화장품 회사에서는 이런 걸 안 알려줄까? 간단해요. 돈이 안 되니까요. 바세린 한 통에 몇천 원, 올리브 오일 한 병에 10,000원 정도면 몇 달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화장품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걸 알려주면 누가 비싼 화장품을 사겠어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에서 좋은 성분만 추출해서 복잡하게 가공하고 예쁜 병에 담고 화려한 광고를 해서 수십 배 비싸게 파는 거죠. 우리는 그 원료를 직접 쓰는 거니까 더 순수하고 효과적인 거예요. 정말 안전할까? 올리브 오일은 요리에도 쓰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안전해요.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처음에는 작은 부위에 발라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사용하세요. 특히 올리브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여드름이 잘 나는 부위에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바세린은 이미 150년 동안 사용되어 온 성분이니까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됐어요. 비율이 중요해요. 그냥 대충 섞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찾아낸 최적의 비율이 있어요. 바세린 한 큰술에 올리브 오일 2분의 1 작은 술 정도가 딱 좋아요. 올리브 오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묽어져서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적게 넣으면 바세린의 끈적거림이 남아 있어요. 이 비율로 만들면 부드럽고 발리기 좋은 크림 같은 질감이 돼요. 이제 구체적인 만드는 방법과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해 보세요. 준비물: 바세린 약국에서 파는 순수 바세린 100% 제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작은 용기 깨끗하게 소독한 것, 작은 숟가락이나 나무젓가락. 단계별 만드는 방법: 1단계 용기 준비하기. 먼저 사용할 용기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끓는 물에 소독해 주세요. 물기를 완전히 말려준 다음 사용하세요. 위생이 정말 중요해요. 2단계 바세린 넣기. 용기에 바세린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계량이 정확해야 효과가 좋으니까 꼭 계량 스푼을 사용하세요. 3단계 올리브 오일 넣기. 올리브 오일 2분의 1 작은 술을 넣어주세요. 처음에는 오일이 바세린 위에 둥둥 떠 있을 거예요. 4단계 잘 섞어주기. 작은 숟가락이나 나무젓가락으로 잘 섞어주세요. 처음에는 잘 안 섞일 수 있는데 끈기 있게 계속 저어주시면
부드러운 크림 같은 질감이 돼요. 완전히 섞이면 바세린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윤기 나는 질감이 될 거예요. 색깔도 살짝 노란빛을 띌 거예요. 보관 방법. 만든 혼합물은 실온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3에서 4일치만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권해요. 신선한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사용할 때마다 깨끗한 손으로 덜어내세요. 세안 후 사용법. 저녁에 세안을 마친 후 물기를 완전히 말리지 말고 촉촉한 상태에서 사용하세요. 세안 후 3분 이내에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손가락 끝에 적당량을 덜어서 건조한 부위에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하듯 발라주시면 더 좋아요. 부위별 사용법. 손등은 물론이고 손가락 사이사이, 손목 부분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특히 관절 부분은 더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팔꿈치는 각질이 많이 쌓이는 부위라서 조금 더 많이 발라도 괜찮아요.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발라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발 뒤꿈치는 특히 꼼꼼히 발라주세요. 갈라진 부분이 있다면 더욱 신경 써서 발라주시고 발가락 사이사이도 빼먹지 마세요. 발톱 주변의 거친 부분도 함께 관리해 주세요. 얼굴은 정말 조금만 사용하세요. 특히 T존, 이마, 코는 피하시고 건조한 볼과 턱 부분만 얇게 발라주세요. 눈 주변은 너무 가까이 바르지 마세요. 목 부분도 나이가 드러나는 부위예요. 목 앞뒤와 가슴 윗부분까지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사용 타이밍과 주기. 매일 저녁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이에요. 세안 후 매일 저녁에 사용하시면 돼요. 주 2회에서 3회 집중 관리. 특히 건조한 부위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좀 더 두텁게 발라주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계절별 조절. 겨울에는 더 자주, 여름에는 조금 덜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 시 주의사항. 첫째, 처음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 안쪽에 조금 발라보시고 24시간 기다려서 이상이 없으면 사용하세요. 둘째, 올리브 오일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사용하지 마세요. 셋째, 여드름이 잘 나는 부위에는 사용을 피하세요. 올리브 오일이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넷째, 사용 후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기름기가 남아있으면 물건을 만질 때 미끄러울 수 있어요. 효과를 높이는 추가 팁. 따뜻하게 데워서 사용하기 전에 손으로 살짝 비벼서 체온으로 데워주시면 흡수가 더 잘 돼요. 마사지와 함께 단순히 발라주기만 하지 말고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효과도 배가 돼요. 충분한 수면과 함께 이 혼합물을 바르고 충분히 주무시면 밤사이 피부 재생 효과가 극대화돼요. 수분 섭취. 외부 관리와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세요. 실제로 이 바세린 올리브 오일 혼합물을 사용해 보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 과정을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72세 김영숙 할머니. 김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회의적이셨어요. 선생님, 이런 간단한 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온갖 비싼 크림을 다 써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김 할머니는 처음 2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선생님,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해봐야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딸이 엄마 손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확실히 달라진 게 보이나 봐요.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다시 병원에 오셨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요즘에는 손 긁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전에는 밤에 자다가도 가려워서 깼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크림 발라도 금세 없어지던 게 이제는 오래 촉촉해져요. 다만 팔꿈치는 손등보다 좀 더 오래 걸리셨어요. 손등은 빨리 좋아졌는데 팔꿈치는 아직 좀 거칠어요.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나아요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정말 달라지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손자가 할머니 손이 엄마 손 같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사례. 68세 박철수 할아버지. 박 할아버지는 발뒤꿈치 문제가 정말 심각하셨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선생님, 이거 정말 오래된 문제라서 쉽게 나을까요? 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 할아버지는 효과가 빨랐던 편이에요. 일주일도 안 되어서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발뒤꿈치가 다른 부위보다 피부가 두꺼워서 올리브 오일의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한 것 같아요. 2주 정도 지났을 때 부인분이 함께 오셨는데
이 양반 발이 정말 좋아졌어요. 양말에 안 걸린다고 좋아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박 할아버지가 너무 많이 바르셨던 거예요. 좋다고 하니까 두껍게 발랐더니 끈적거려서 양말이 달라붙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적당량 사용법을 다시 설명드렸어요. 한 달 후에는 20년 만에 맨발로 다녀도 부끄럽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다만 완전히 매끄러워지는 데는 2개월 정도 걸리셨어요. 세 번째 사례 75세 이순자 할머니. 이 할머니 케이스는 좀 특별했어요. 사실 처음 한 달 반 동안은 큰 변화가 없으셨거든요. 선생님, 다른 분들은 금방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할머니가 올리브 오일을 너무 적게 넣고 계셨던 거예요. 비율을 다시 맞춰서 사용하시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셨어요. 2달째 되던 때 이제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니 3개월째에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보다는 훨씬 나아요 라고 하셨어요. 이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완벽하게 20대 피부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나이에서는 충분히 만족해요. 반팔도 입을 수 있고 뭔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번째 사례 80세 정명자 할머니 실패 사례. 모든 분에게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정 할머니는 아쉽게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어요. 선생님, 2달째 써보는데 조금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분은 당뇨가 심하셔서 피부 재생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셨어요. 또 혈액순환도 좋지 않으셨고요. 그래도 전보다는 촉촉해진 것 같아요. 가려움증은 많이 줄었어요 라고 하시긴 했지만 다른 분들만큼 눈에 띄는 변화는 없으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방법이 100%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개인차가 있고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패턴. 제가 여러 환자분들을 관찰해 본 결과 효과가 나타나는 패턴이 몇 가지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1, 2주 사이에 뭔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느끼는 건 대부분 3, 4주 후부터예요. 손등이 가장 빨리 좋아지고 그 다음이 발뒤꿈치, 팔꿈치 순서예요. 얼굴은 피부가 얇아서 변화가 빠르긴 한데 워낙 조금씩 발라서 극적인 변화는 보기 어려워요. 나이가 많을수록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대부분 개선을 경험하세요. 객관적 측정 결과. 이런 주관적인 후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피부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봤어요. 피부 수분량 변화. 사용 전 평균 23% 정상은 40% 정도, 한 개월 후 평균 39%, 3개월 후 평균 47%, 쉽게 말해서 사용 전에는 정상의 절반 정도밖에 수분이 없었는데 3개월 후에는 정상보다도 높아진 거예요. 피부 거칠기 변화. 전문 장비로 피부 표면의 거칠기를 측정해 봤는데 사용 전에는 정상의 2배 이상 거칠었던 피부가 3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준까지 부드러워졌어요. 피부 탄력도 변화. 탄력도는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측정하는데 1에 가까울수록 탄력이 좋은 거예요. 사용 전 평균 0.28, 정상 0.5, 한 개월 후 평균 0.41, 3개월 후 평균 0.49, 거의 정상 수준까지 회복된 거죠. 각질층 두께 변화. 각질이 너무 두꺼우면 피부가 거칠어 보이는데 사용 전에는 정상보다 훨씬 두꺼웠던 각질층이 3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준까지 얇아졌어요. 이런 수치들은 전문 장비로 측정한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실제로 피부가 젊어졌다는 과학적 증거예요. 왜 이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날까? 첫째, 바세린의 강력한 보습 효과와 올리브 오일의 영양 공급 효과가 시너지를 내기 때문이에요. 둘째,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늦춰주기 때문이에요. 셋째,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해서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시키기 때문이에요. 넷째, 꾸준한 사용으로 피부 재생 주기가 정상화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바세린 올리브 오일 혼합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비율 바세린 1큰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2분의 1 작은 술. 사용법. 세안 후 촉촉한 상태에서 3분 이내에 발라주기. 효과 일주일 만에 부드러워지기 시작. 1개월 후 확실한 변화.
3개월 후 20년 젊어진 피부.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바세린과 올리브 오일 모두 150년 이상 사용되어 온 검증된 성분들이고 비용도 몇천 원으로 몇 달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화학 첨가물이 없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현재 나이에서 최상의 피부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도 내몸백서와 함께 편안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그냥 틀어놓고만 계셨는데도 어느새 건강 지식이 하나씩 쌓이지 않으셨나요? 오늘 들으신 바세린 플러스 올리브 오일 혼합법 중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나 실제로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부 관리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도 언제든 환영이에요.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특히 이 방법을 실제로 사용해 보시고 효과를 경험하신다면 꼭 후기를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거예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피부 고민이 있는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기쁨을 나누어 보아요. 내몸백서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들으며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 있는 콘텐츠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오늘처럼 조금씩 편안하게 쌓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내일도 내몸백서와 함께 여러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마무리하세요.